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큰 더위는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크메르 내전으로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참사로 많은 사람들은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 주제로 상징적인 국왕이 있고 내각은 총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지만 파티 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1863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1953년 독립하여 캄보디아 왕국을 설립하는 동안 프랑스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럽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중에 파티 문화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일, 결혼식 등의 시골에 사는 여자들도 각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여하여 파티를 즐기고 있답니다. 드레스는 여자들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결혼식을 3일 동안 진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불교의 산부인 부처, 승가, 법과의 관계 때문에 숫자 3을 선택합니다. 신부와 신랑은 밝은 색상의 실크 의상을 입고 많은 의식을 따라야 합니다. 전통적인 캄보디아 결혼식은 3박 3일 동안 지속되고 많은 의식, 음악, 식사, 선물 및 하객으로 구성됩니다. 결혼식 첫날은 지참금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 여 사이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지참금이 많을수록 신부의 가족에게 더 많은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신부의 가족에게 재정적 능력을 증명합니다. 지참금은 신부의 미모, 직업, 집안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0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불까지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신랑은 능력 있는 미모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지참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남자들은 돈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혼을 알 수 없는 22세의 이 청년은 여자친구와 3년 동안 동거를 하다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자 여자집 부모가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멸시를 하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남자를 설득을 시키고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풍습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여자는 보통 18세에서 22세, 남자는 20세에서 25세 사이에 이른 결혼을 합니다. 따라서 집안이 부유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한 달에 12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의 봉급을 받아서 5,000달러 이상의 돈을 저축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의식은 바로 승려의 축복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인구의 거의 90%가 불교 신자인 종교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행사에서 승려들은 축복을 노래하면서 꽃물을 떨어뜨려 부부를 축복하여 줍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행사에서 승려의 축복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며 이들은 승려의 축복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으로 부모 공경의식이 진행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평생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서로의 부모에게 우산을 들게 됩니다. 이어 신랑 신부는 부모님께 과일과 설탕을 드리고 사회자는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께 관심과 존경을 표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지막 예식은 가족과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의 손목에 빨간 끈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젊은 부부의 행복, 건강, 성공 및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인들의 대부분은 손목에 빨간색 실로 만든 끈을 묶고 다닙니다. 이런 실은 절에 찾아가 승려에게 법문을 듣고 승려가 메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가 멀리 여행을 떠날 경우 무사한 여행을 위해 하얀색 실로 만든 끈을 메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끝나면
그들은 본격적인 파티로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술과 음악, 춤을 즐깁니다.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즐기는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웃에서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거주할 때도 옆집에서 3일 동안 파티를 하는 바람에 아예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곤 했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결혼식 문화도 이제는 점점 간소화되어 하루 반 정도에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식장이 곳곳에 생겨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편한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보통 원탁 테이블에 10명씩 앉게 되고 테이블이 차게 되면 준비한 음식을 내오게 되는데, 테이블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지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7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음식과 술, 음료 등을 대접합니다. 테이블에는 축의금 봉투가 놓여 있으며 식사를 마친 하객은 봉투에 축의금을 넣고 함에 넣게 됩니다. 축의금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친구나 지인인 경우 $10에서 $20 수준이며, 신세를 졌거나 은혜를 입었을 경우 $50 정도 축의금으로 내기도 하며 때로는 $100 이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우리처럼 발리나 몰디브 또는 유명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서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근 싱가포르나 태국 등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상위층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캄보디아의 유일한 해안 도시 시아누필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앙코르왓에 가서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합니다. 캄보디아는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왓이 있어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일 뿐,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나라, 한국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정을 꾸린 한국 남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조금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남자를 신뢰하게 되면 여자는 최선을 다해 남자를 섬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자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70대 남성을 만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하고 사랑한다고 믿으면 나이와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의 직원들과 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돈, 명예, 학벌, 인물 중에서 결혼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80%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장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위도 있고 할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사위도 있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고 심성이 착한 캄보디아 여자들은 한국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그들도 좋은 남자를 만나 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결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